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리딩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우리 제목에서 보다시피 최근 토익 경향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익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오랜만에 토익을 다시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동안 토익을 계속 그래도 몇 달째 해오고 있으신 분들 모두 공통으로 최신 토익 경향이 뭐지?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 실전에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최신 경향을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춰 대비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강의 중에 누누이 강조를 하듯이 사실 8, 90%는 기본 틀에서 크게 변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늘상 나오는 기본 카테고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거기에 가끔씩 하나, 두 개 정도 새롭게 보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롭게 보이는 문제조차도 기본 틀이 완벽하게 마스터가 돼 있으면 응용을 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신 토익을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기본 틀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 천재원 교재를 통해서 그러한 기본 틀을 어떻게 정리하고 최신 토익에 대비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기본 틀이라는 말이 쉬운데 과연 그 기본 틀이 뭐냐? 바로 이 6가지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 문장 구조, 특히 접속사 자리를 말하고요.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어휘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틀에 맞춰서 우리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하나씩 예문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문장 구조 관련된 문제를 제가 갖고 왔어요. 우리 교재를 이미 풀어보신 분들 충분히 이 문제가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면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풀고 설명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보셨을 때 A, B, 3 보기를 보시고 빈칸 위치 확인, 정답 고르는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보기를 확인하시고 문장을 봤더니 중간에 콤마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죠. 콤마 뒤쪽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완벽한 절이 보이니까 콤마 앞부분은 수식어 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수식어 거품인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 자리다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에 보기 중에서 부사절 접속사 자리 들어갈 수 없는 B번과 C번과 A번 제끼고 D번 정답 바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소망이긴 한데요. 이렇게 D번을 바로 부사절 접속사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완벽한 주어 동사 앞에 수식 어구인 절을 부사절이라고 하고 이걸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 자리가 출제가 된다. because는 해석도 맞지만 부사절 접속사로 정답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 따라오는 질문이 because가 때문에 란 뜻인 건 아는데 A번의 for도 접속사가 된다고 들었고 때문에란 뜻이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더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for는 접속사일 때 등위 접속사, 이름이 다르죠? 등위 접속사로 앞에 절과 뒤에 절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왜냐하면 주어 동사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콤마 앞에 부사절을 이끌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D번이고 뜻은 같지만 A번 오답이다 라고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 분석을 하셨을 때 접속사 자리이지만 정확하게 무슨 접속사인지 이름을 구별해주는 연습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강의 중에는 이렇게 이름 구별이 필요한 거는 꼬박꼬박 찝어드렸을 거예요. 동사 섹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볼게요. 자, 이렇게 A, B, 3가 딱 봤을 때 동사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면 빈칸 동사 문제는 무조건 주어 동사의 모일치부터 들어가요. 그렇죠. 수, 태, 시제 순서대로 풀어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빈칸은 주어가 단수니까 수 일치가 다 돼요. 그리고 알튼 씨가 뭔가에 등록하다 능동태 동사 모두 일치. 그럼 마지막에 시제까지 끝까지 가는 문제가 되겠는데
해석을 해보실 때 콤마 뒤에 요 시제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알튼 씨가 컨퍼런스에 등록을 한다면 그 사람이 15% 할인 받을 수 있을 거다가 미래라는 건 아직 등록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등록한다면의 미래 느낌을 살려서 제발 C번을 골라주렴 하고 오답 함정을 판 문제가 됩니다. C번은 답될 수 없다는 게 이 문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토익 시험의 시제 문제는 뭔가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오는데 이 문제는 if가 바로 그 조건절에 해당되는 단서가 됩니다. 시간, 조건절의 동사는 아무리 의미상 미래이더라도 미래 대신 현재나 현재 완료 쓴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빈칸에 미래를 집어넣고 싶어도 절대 C번이 될 수 없고 현재 시제 A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시간과 조건 접속사를 알아야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데 시간 접속사 중에 once, 뭐할 때, when, while, until 각각의 뜻은 익숙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간 접속사 그리고 조건 접속사 지금의 if, unless 등등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이끄는 부사절의 시간 조건절의 동사 시제는 미래 대신 현재나 현재 완료 쓴다. 이렇게 시제는 거의 외워서 풀다시피 무슨 공식처럼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A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동사 섹션에서는 수태 시제 일치 풀어주되 시제 일치는 이렇게 공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파트 5는 그래요. 근데 파트 6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파트 6에도 동사 문제가 시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파트 5하고 다른 점은 문장 속에 어떤 공식 단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이나 뒤에 문단에서 단서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빈칸이 동사 자리라는 걸 파악하면 수태 시제 따져야 돼요. 그럼 빈칸 앞에 주어에 따라서 수, 일치 모두 되고 있고 태도, 능동태 확인까지 말끔히 해주고 마지막에 시제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문제 우리 교재 풀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안 풀어보신 분들은 잠깐 멈추고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주어가 되는 이 보드가 새로운 정책을 허가하다란 뜻인데 언제 허가를 한 거지? 그 뒤에 문장을 볼게요. 즉시 효력을 발생해서 세입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공지를까지 읽어버리시면 뒤쪽에 미래니까 똑같이 미래인가 봐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단서예요. 노랗게 표시된 부분. 즉시 효력을 발생해서 세입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정책의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건 이 정책이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가 새로운 정책을 이미 허가했다, 이미 뭐뭐 했다는 현재 완료가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6에서 시제 문제를 푸실 때 앞뒤에 그냥 똑같은 시제, 똑같이 이게 아니고 앞뒤 문맥에서 가장 알맞는 시제를 골라줘야 되겠고 이 문제에서는 요게 단서가 되어 정답이 이미 허가했다 A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파트 6에서 시제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파트 5와 달리 난이도가 조금 극단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이유는 앞뒤 근거가 퍼져 있기 때문이고 앞뒤를 다 읽어야 정답이 나오는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 각오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최신 경향입니다. 자, 다음 섹션은 명사입니다. 명사 섹션, 그런 명사 자리는 찾기 쉽다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데요. 요즘의 트렌드는 최신 경향은 빈칸이 명사 자리인 걸 아는데 보기 명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자, 빈칸 앞쪽에 관사어를 책임지면서 동사의 목적어인 명사 자리인 거를 알고 들어가는데 보기 중에 명사 하나 아닌 거 보이시겠어요?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면 딱 좋은데 프로세스, 프로세싱, 프로세션 전부 다 명사인데요. 뜻이 물론 달라요. 과정, 절차, 처리, 가공, 행진, 행렬의 뜻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엔 쉬운데 해석해 보니까 그 업체가 시행합니다. 새로운 품질 통제 과정 절차를 임하겠죠. 그러니까 A번에 프로세스가 정답이다라고 나와주면 좋겠는데 의미적으로 처리 가공이 맞지 않고 행진 행렬도 맞지 않으니까 오답인 거 맞아요. 그런데 해석으로 구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 장치로 프로세스는 가산이라는 거, 프로세싱은 불가산이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빈칸 앞에 보니까 마침 관사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가산 명사 앞에 관사어 붙을 수 있다까지.
완벽하게. 하지만 포인트는 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명사 자리가 뚫렸을 때 명사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고 비슷한 명사끼리 외워줘야 되겠고요. 이러한 비슷한 세트 명사들은 우리 교재에서 여러 군데 등장을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들만 외워줘도 충분하게 대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섹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러면 I, my, me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대명사에 그게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쉬운 기본적인 문제 말고 조금 최신 트렌드에 맞게 얘기를 하자면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A, B, C 보기를 보시고 처음에는 어휘 문제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빈칸의 위치를 보자마자 앞쪽에 there가 보이면 정리가 돼야 되겠죠.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란 뜻이고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것이 주어가 되니까 이 자리에 명사,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빈칸이 바로 그 명사, 대명사 자리가 되겠고 그 명사, 대명사를 뒤에서 more important가 수식하고 있어요. 그럼 보기 중에서 A번의 other, 얘는 무조건 형용사다 기억해 주시면 수식받는 명사 바로 나와야 됩니다. other people 이런 식으로. B번의 whatever,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에 주어동사 2개 연결하는 접속사 기능, 빈칸 앞뒤 주어동사 2개 연결하고 있지 않아요. 답될 수 없겠고요. C번의 anyone, 대명사, D번의 nothing, 대명사인 거 맞습니다. 그러면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지만 해석해 보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고객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해서 D번 답이지 C번의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D번의 nothing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명사 자리 파악이 먼저가 되겠고 그중에 해석으로 정답 D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회화를 잘하시는 분들은 nothing more 많이 쓰지 않아요? 이래서 정답 물론 이렇게 고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캐주얼하게 고르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포인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대명사 자리 최근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 형용사 부사 할 말이 제일 많아요. 형용사 부사를 비교해서 푸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데 지금 보는 이 문제 우리 교재 테스트 3에 111번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미 풀어보신 분들 중에는 오답자가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거든요. 자, A, B, C 보기를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교, 최상급을 구별하려고 먼저 L을 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형용사, 부사가 비교, 최상급이 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누구 자리인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앞쪽에 find 동사 떴어요. 목적어가 직원들의 갈등 해결하기라는 동명사 목적어가 나와 있고 빈칸은 목적 보어 자리가 됩니다. find는 목적어가 형용사 상태임을 알다라는 형용사 보어 취하는 오형식 동사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빈칸이 바로 형용사 보어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D번 제끼고 들어가요. 그럼 A번, B번, C번 중에 정답이 있고 이제서야 비교 최상급을 들어가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얘가 힌트가 됩니다. 그 사람의 업무들 중에가 되겠죠. 뭐뭐 중에라는 해석으로 of, in, 대절이 나오게 되면 뭐뭐 중에 가장 뭐뭐 하다라는 최상급과 함께 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정답은 most difficult가 답. 이렇게 나와주면 돼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고 비교 최상급이다가 보여도 형용사 부사 자리 먼저 구별 그리고 비교 최상 구별 순서대로. 하지만 이 문제 풀기 위해서 find 오형식의 형용사 자리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형식 동사이면서 형용사 보호 취하는 동사들의 문제는 너무나 민출되기 때문에 이건 옛날부터 최신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스타일의 문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도는 머릿속에 정리가 돼주셔야 돼서 형용사 보호 취하는 5개의 동사 특히 지금 find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make부터 볼게요. make him eligible 얘를 썼어요. 그 사람을 자격이 되는 상태로 만들다. find it defective. 그것이 결함이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다. 그것을 연 상태로 두다. 그것을 기밀 상태로 유지하다. 그것을 실행 가능한 상태라고 여기다. 죄다. 보시면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보어들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지 않아라는 것이 포인트이다. 이런 식으로 5개 동사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형적이면서 최신까지 아우르는
형용사 부사 비교 자리 두 번째는 바로 요 문제거든요. A, B, C 보기를 딱 보시고 빈칸 앞에 speak 동사 보는 순간에 여러분 speak는 영작해 보세요. 나 영어 말할 수 있어. I can speak English. speak English라는 목적어 취하는 타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어를 말하다라는 뜻일 때 제외하고는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는 부사 수식을 바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빈칸은 부사 자리 정답 C번 되겠고 이렇게 speak는 특히 부사 수식을 바로 받아서 요 자리가 품사이든 어휘이든 자주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휘로도 자주 나오니까 세트로 정리하면 우호적으로 말하다. 아주 높게, 그러니까 존경할 만하다고 높게 말하다. 그 다음에 briefly, 짤막하게 말하다. 유창하게 말하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speak 동사와 같이 어우러져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highly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높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떤 수준이 높다, 뭔가 이렇게 존경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하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어요. Speak highly of Mr. Kim. 김 씨를 굉장히 수준이 높고 존경할 만하다고 이렇게 높게 여기는 식으로 말하다. 이런 느낌일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래서 품사가 나오든 어휘가 나오든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워낙에 자동사 부사 패턴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도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나 run 동사, 뛰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어가 작동하다라고 했을 때 원활하게 작동해 돌아가다, smoothly 부사죠. 긴밀하게 작업하다, closely 부사죠. 즉각적으로 반응 응대하다, promptly 부사죠. 눈에 띄게 현저하게 증가하다, markedly 역시 부사. 이런 식의 자동사 부사의 패턴 자체가 최신 경향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마무리해주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형용사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가면 형용사 부사 비교는 아닌데 분사 형용사에 집중되는 문제, 여전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본 틀이자 최신 경향에 해당되는 문법 포인트인데요. 빈칸 앞에 관사어가 있으면 뒤쪽에 명사가 있을 것이고 형용사 자리인 거 알고 있는데 A번에 PP, B번에 ing, 분사가 모두 형용사로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예고르시면 안 돼. 얘는 비교급 아니에요. grow라는 형용사 er 붙여서 그런 거 없어요. 그죠? grower, 재배자, 사람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고 A, B 중에 정답이 있을 것이다가 되겠는데 왜 정답이 하필은 B번일까에 대해서 바로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원칙적으로 명사 앞에 ing, pp 분사가 수식할 수 있는데 명사를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 명사가 하는 이라는 능동이면 ing, 되는 이란 수동 pp. 예를 들어 수식받는 명사 기준으로 storm이 다가오는 능동이니까 approaching. 수식받는 명사 기준으로 제품이 끝내짐을 당하는 완성되는 거니까 finish it 이렇게 쓴다가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수식받는 명사 reputation 명성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grow라는 단어는 여러분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목적어 없어 수동태 쓰이지 않아. 그래서 수동의 pp가 아닌 ing로만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ing로 growing reputation 정답 B 바로 나와줘야 되겠고 뒤쪽에 명사가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 뭔가 증가하는 인기 그러면 growing popularity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동사이기 때문에 ing로 수식한다. 정답 B 골라주시면 되는데 ing, pp가 아니고 A번을 사전 찾아보시면 형용사로 존재를 또 따로 해요. grow에 ing 붙었다가 아니라 그런데 grown이라는 형용사가 있긴 한데 그거는 주로 이제 사람이 다 큰 성장한 다 큰 애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grown children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증가하다는 느낌은 아니니까 A번은 무시해도 되겠고 이 문제 포인트는 자동사에서 파생된 분사 형용사는 ing로 명사 수식한다. 비단 growing뿐 아니라 뭐가 나올 수 있는가 보시면 rise 자동사죠. ing를 수식해요. 증가하는 가격. last 지속되다. 자동사죠. ing를 수식해요. 지속되는 인상. 한 번 보고 안 까먹어지는 지속되는 인상. remain 자동사죠. ing remaining members 남아있는 멤버들. 마지막에 exist 존재하다. 자동사죠. existing equipment 그러면 기존 장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ing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단어들과 동시에 이 문제 가장
최신스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법이 정리가 되었는데 선생님 저는 문법이 문제가 아니고 어휘를 대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휘는 호응으로 시작해서 호응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호응 관계를 잘 따져주셔야 돼요. 첫 번째, 동사 어휘 볼게요. 보통 우리가 어휘 문제를 봤을 때 처음부터 쭉쭉쭉 해석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기를 보시고 무슨 품사 어휘인지 확인 먼저. A,B,C,D가 동사다. 그러면 동사는 목적어하고의 호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물론 해석을 해보셔야 되긴 하는데 해석을 했을 때 이 문서들이 대절 이하 그 식당이 검사를 통과했음을 인증하다 말 될 것 같아요. 보호하는 건 좀 이상해요. 디바이스, 뭔가 이렇게 장치 같은 거 고안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통과했음에 자격을 주다 이것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빈칸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대절을 취할 수 있는 동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절 이하 내용을 인증하다라는 뜻으로 A번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렇게 certify that, claim that, anticipate that, predict that, indicate that은 물론 얘네만 그런 건 아닌데 대절과 어울려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동사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이 아니었던 D번은 이런 호응이 안 맞아서 오답인 건데 D번의 qualify는 바로 이렇게 써요. 누구에게 자격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해당되는 목적어 예를 들어 너에게 자격 주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뭐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 거면 전치사 for를 써서 qualify for 이렇게 써야지 qualify that 호응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무조건 뒤에 나오는 목적어하고의 호응이 먼저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동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명사도 마찬가지. A, B, C 보기 보시고 단순 명사 문제 뒤에 나오는 전치사하고 호응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해 보셨을 때 앞에서부터 내가 해석 들어가려 봤더니 그 사람이 받았습니다. 상을 빈칸에 대해서 새로운 나비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상을 받은 거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한 느낌. 그래서 그 새로운 나비종에 뭔가 헌신해서 상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호응을 놓쳤기 때문에 D번을 못 고르신 거거든요. D번의 identification은 전치사 오브랑 호응돼서 뭐뭐의 발견이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비종의 발견에 대해서 상 받은 거 말이 되거든요. 하지만 헌신했다 쓰고 싶어도 to하고 호응이 맞는 C번은 오답이다. 이게 돼야 돼요. 물론 이거를 회화를 많이 하신 분들 혹은 살다 오신 분들은 dedication of 뭔가 좀 이상하다 감으로 육감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으로 푸는 것이 익숙해지려면 원어민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되니까 우리는 원어민 아니니까 이렇게 호응이 되는 전치사하고 세트 표현들을 외워두시되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교재에서 충분히 엑서사이징 될 수 있도록 많이 다루어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대표 문제로 테스트 1번에 127번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형용사도 역시 호응에 걸려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제목을 보시면 형용사는 그 뒤에 전치사 혹은 투부정사하고 호응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왜 강조하는지 이 문제를 한번 눈으로 풀어보시겠어요? A, B, C 보기를 딱 보고 형용사 어휘, B동사 보어자리인데 뒤쪽에 호응을 보셔야 돼. 투부정사. 그걸 따지지 않으면 이렇게 의역해버릴 수 있어요. 사업체 소유한 사람들이 유지하다 그들의 가게를 7시 이후까지 문 연 상태 유지하는 것을 더 좋아하다. 장사가 잘 되니까 더 좋아하는 거 되지 않아요? D번?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 문제 정답은 얘입니다. 자, 왜 B번인가가 물론 꺼리다란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B번은 꺼리는 이렇게만 외워서 안 되고 호응으로 무언가를 꺼리다라는 투부정사 호응으로 be reluctant to, be unwilling to, be hesitant to로 투부정사와 함께 어울리는 3종 세트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해석도 돼, 투도 딱 호응이야. 정답 B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7시 이후까지 문 여는 거.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해석상으로 왜 더 좋아하다 D번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은 D번 호응은 이렇게 맞기 때문이에요. D번의 preferable은 전치사 to하고 호응이 되되 앞에 A, B가 나와서 A, B를 서로 뭐가 더 좋은지 비교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낫다 이럴 때 써요. 예를 들어 밑에 예문 보시면 시골에 사는 것이 더 낫다. 도시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A, B 비교할 때 쓰는 것이고 전치사 to를 씁니다. 앞뒤 해석도 안 맞고 호응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D번 오답, 정답을 다시 봐도 B번 이렇게 빨리 골라줄 수 있도록 더 정답이네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저렇게 호응에 맞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제 강의 중에 이러한 호응들은 많이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어휘가 호응이 형용사가 됐든 명사가 됐든 동사가 됐든 각각의 호응의 패턴들이 있는데 이게 파트 6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단순한 앞뒤가 아니라 파트 6 지문 전반에 걸친 어떤 호응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전치사, 투부정사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내용의 호응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파트 6를 많이들 틀려오시거나 함정에 빠지는데 파트 6 문제를 풀 정도로 제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파트 6 빈칸 앞뒤만 보고 풀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 트렌드. 자, 이 문장에서 빈칸 들어가는 A, B, C의 형용사는 물론 뒤에 나오는 보고서를 꾸며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빈칸만 놓고 봤을 때 무슨 보고서인지 답 나오지 않아요. 자, 앞에서부터 들어가 보셨을 때 이 앞부분은 제가 굳이 따라 읽진 않을게요. 보내주세요. 보고서를 이메일로 매일매일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뭐가 있는가 보세요. 바로 얘가 나왔어요. Simple summary. 간단한 요약본이 will do, 충분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빈칸 뒤 보고서만 봤을 때는 뭔가 철저한 보고서를 보내주세요. 될 것 같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앞뒤 문맥에서의 단서를 잡았더니 바로 이 내용과 호응하는 단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간략한 서머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철저한 보고서가 아니고 간략한 보고서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트 6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앞뒤를 갖다 보게 되거든요. 뭐가 단서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빈칸이 들어간 문장만 보고 답을 고르려고 하기 때문에 B번 답 해놓고 답 맞춘 줄 알고 좋아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뒤까지 봐야 되고 파트 6는 문맥상의 호응 어휘를 찾아야 된다는 거를 알면 그 다음부터 문제 푸실 때 조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법 카테고리 5개, 어휘 하나까지 총 6개 카테고리를 우리 천재 원 교재를 통해서 최신 경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경향은 이러하다라는 걸 알려드리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시면서 자꾸 되뇌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실전에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재원 교재에서 이러한 카테고리에 맞는 문제들을 아주 많이 꽉꽉 채워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의를 통해서 각각의 문제별 추가 포인트를 정리하면서까지 대비하시면 이번 달 시험에도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